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앞서 리포트에서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잠깐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갖는 의미와 또 왜 이렇게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선거구 획정 문제의 발단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1 이하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과 인구 30만 명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자가 있다고 보면 두 지역 1인당 투표의 가치는 3배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최소 2배 차이인 2대1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3대1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도 제시를 했는데요. 상한선은 27만 7,966명, 하한선은 13만 9,473명입니다. 결국 상한선을 넘는 곳은 한 개의 선거구가 더 만들어지거나 일부가 인구 하한인 곳에 편입되는 것이고, 하한선보다 아래인 곳은 다른 또 하한선보다 아래인 곳과 합쳐지거나 인구 상한을 조금 넘는 곳의 일부 지역과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것입니다. 헌재 판결대로 이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 꽤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됐죠. 이유가 뭔가요? 네, 한마디로 이유는 이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셈법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300석인데요. 지역구 의원 246석, 비례대표 54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인데요. 따라서 여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역구 수는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야당은 지역구 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이 비례대표 의석은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 수 조정 자체에 대한 농어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입니다. 아무래도 농어촌은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가 적다고 무조건 선거구를 통합해 줄여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헌재의 인구 편차 2대1 판결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인구수만 따지면 안 되고 도로나 하천, 환경, 생태 등 국토의 영속성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인구수가 적은 곳들끼리 선거구를 합칠 때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곳끼리 묶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선거구가 있다고 봤을 때 모두 인구 하한선 아래여서 두 곳씩 합쳐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선거구와 디귿 리을 선거구를 합쳤을 때는 A정당 한 곳과 B번 정당 한 곳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역과 디귿을 묶고 니은과 리을을 묶었을 때는 A당이 2개의 의석 모두를 가져가게 됩니다. 지난 선거 현황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묶느냐도 각 정당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한편 서울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있는 중구의 성동 갑의 일부 동을 편입시키는 안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선거구 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강남구는 선거구 하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광주와 남양주는 선거구가 하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포천 연천 선거구와 양주 동두천 선거구는 각각 포천 동두천과 연천 양주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구 획정 이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키워드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네. 이번 시간에 제가 꼽은 키워드는 이 삼고초려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외부 인재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죠.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삼고초려인데요. 삼고초려를 통해 원하는 인재를 모셔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의미일 겁니다. 준비된 판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게 보시는 대로 석삼, 돌아볼 고자고요. 풀초, 오두막 려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3번 풀과 오두막이 있는 집을 돌아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비가 한나라 왕실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 전투를 계속 벌이는데 번번이 조조에게 패하게 됩니다. 관우와 장비라는 좋은 참모를 두고도 패하자 외부에서 참모를 구하기로 하고 이 남양 지역에 응거 중인 제갈량을 데려오기로 했는데요. 그의 초가집을 한 번, 2번 찾아갔을 때는 만나지 못했고 3번째 만에 그를 만나 영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인재 영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삼고초려의 의미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말은 5고초려 내지는 6고초려로 바뀌어도 될 정도로 이 인재를 모셔오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뭐 저같이 1고초려, 2고초려면 되는 사람이 많다면 정치권의 이 인재 모시기 담당자는 좀 편하지 않을까, 또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네, 오늘 키워드 3고 초려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서 기자와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